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상선을 퇴거시켰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남측 함정이 NLL을 침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함정이 선박단속을 구실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사격을 하는 맞대응을 벌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북한 상선의 NLL 침범부터 북한군 방사포 사격,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잘 짜인 시나리오에 따른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입니다. 이 소식은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0톤급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건 새벽 3시 42분쯤입니다. 무포호는 NLL 남쪽으로 3.3km 떨어진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20여 차례 경고 통신에 이어 2차례에 걸쳐 M60 기관총 20발을 쏘며 경고 사격에 나서자 40여 분 뒤 뱃머리를 중국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넘은 건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군은 무포호가 조난이나 기관 고장 등 이유로 월선한 것이 아니라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어기며 포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 14분쯤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한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이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최근 중부전선에서 응급 환자 이송 목적으로 헬기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감시초소에 대북 경고 장비를 통해 알린 적은 있지만 확성기를 운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배경엔 NLL 무력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당 대회마저 모두 끝나면서 북한이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여객기 승객들은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급박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해당 여객기 이렇게 활주로를 지나 수풀에서 멈춰섰고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공항에 착륙하긴 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난 겁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내려 아직까지 부상자는 없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필리핀 세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부는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조사관 및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현지 사고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0시 7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631편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여객기 동체가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다행히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 중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원태 회장과 우기용 사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책본부를 구성한 대한항공은 7명의 지원 인력을 현지에 파견한 데 이어
관련 분야 임직원 40여 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독관 2명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도 동행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이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체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세부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을 출발해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025편은 인근 클라크 공항으로 해항해 연료를 채운 후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부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2406편과 부산에서 세부로 갈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771편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지 공항 상황에 따라 항공기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4일 연속 일주일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주 전보다 3,000명 넘게 늘었는데요. 재유행 예상 시점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늦으면 내년 3월로 전망하던 전문가들은 이제 바로 다음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졌던 코로나19 재유행이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과 12월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릴 거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정반대 판단을 내놨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해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면역력 약한 영유아와 고령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자문위 설명입니다. 5세 아이들한테 마스크 의무 부과를 해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 오롯이 감염의 위험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위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자문위가 예상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대략 3개월 이후. 다만 병원이나 대중교통처럼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뒤에도 당분간은 써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 내에도 의견이 갈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목소리가 높은 만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02명으로 지난주보다 3,000명 넘게 늘며 뚜렷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4명 늘어난 226명, 사망자는 10명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어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부가 출범했죠.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은 최고 지도부를 자신의 측근 인사 4명으로 모두 채우면서 견제 세력이 없는 1인 독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당대회 폐막일에는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억제 의지가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 처음으로 명기되기도 했는데요.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인사로 익힐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표대로 대만과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요? 이 소식은 이봉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만과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되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또 당대회 폐막일에는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억제 의지가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종전에는 조국 통일 대업을 완성한다는 표현만 있었는데 대만 독립 반대가 담긴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최고 군사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번 개편도 대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에 발탁된 장여우샤 상장은 시수석의 전쟁 준비에 초점 맞춘 군개혁을 보좌해온 인물이며 제2부주석에 오른 허웨이둥 상장은 직전에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정구 사령관을 맡으면서 최근 대만 주변 군사훈련 계획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인사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시수석의 사면인 마지막 회의자 중국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고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르면 올해가 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So when we talk about the 2027 window, in my mind, that has to be a 2022 window or potentially a 2023 window. I can't rule that out.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당원 개정에 반발하면서 시수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일요일에도 중국군이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간,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봉성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 선언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인도계 이민자의 수넥 전 장관, 총리가 될 경우 영국 최초의 비백인계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만 42세로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란 기록도 세우게 되는데요.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면서도 학력과 경력 면에서는 보수당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정치인입니다. 그는 영국 부자 순위에 들 정도로 부유하기도 한데요. 내각 경험이 길지 않은 수넥 전 장관,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꼽힙니다. 그는 영국 경제가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유급휴직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이 소식은 전해드립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마감되는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결과 수넥 전 장관이 단독 후보가 된다면 별도 절차 없이 당 대표 겸 총리가 됩니다. 수넥 전 장관은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면서도 보수당의 전형적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정치인입니다. 만 42세로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과 함께 영국 최초로 백인이 아닌 소수 인종 총리 탄생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수넥은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지만 보통의 이민 가정에서 자란 경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영국 의대로 진학해 의사가 됐고 이민 1.5세인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수넥은 옥스퍼드대, 미국 스탠퍼드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금융계로 진출했고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다음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을 거쳐 2020년 2월 재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부인은 인도 IT 대기업 창업자의 딸로 부부의 총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구설에 올랐습니다. 수넥의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영국 경제가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유급휴직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My message to the party and the country is simple. We need a return to traditional conservative economic values, and that means honesty and responsibility, not fairy tales. 지난 여름 원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당원 투표에서 패한 데서 보듯 밑바닥 당심을 얻지 못하는 건 결정적 약점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